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7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검찰이 수상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유튜브에서. 왜 그러냐면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아주 뒤늦게 하더니 또 그중에 핵심인 시장실과 비서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뺐다 등등, 뭐 김만배 씨 영장 기각을 비롯해서 검찰 수사가 정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장동 의혹 간에 어떤 배임 연관 혐의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내서 실체적 규명을 하려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을 제외하고 유동규 씨까지만 사법 처리를 하는 선에서 이거를 묻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하는 수사 의지 문제를 제가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자, 또 검찰의 그런 수상한 기운이 감지가 됐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재명 지사가 여러 건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게 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게 바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죠.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한 일주일쯤 됐습니다. 그때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건도 결코 간단하지가 않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친문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이라고 하는 데에서 고발을 한 겁니다. 이 고발 내용은 이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 비용으로 3억 원을 지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허위사실이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제 고발을 대검에다가 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지사가 특정 변호사, 이게 이태형 변호사라는 사람입니다. 특정 변호사 한 명에게 현금 3억 원과 3년 뒤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여억 원을 준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상장사, 이거는 쌍방울 그룹입니다. 제가 S사로 이제 일주일 전에 유튜브에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쌍방울 그룹입니다. 그러면 이 쌍방울 그룹에 역대 사회이사, 감사 이런 사람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쌍방울 그룹과 그게 이제 S사고, 그 계열사들이 A, B, C, D 4개의 계열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계열사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변호했던 변호인 5명이 사회이사나 감사로 들어간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 2명이 거기에 사회이사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려 7명, 이재명 지사와 연관된 사람 7명이 쌍방울 그룹 또는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 사회이사로 들어갔는데, 이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본인이 그러니까 지불을 안 하고 본인의 변호사비를 결국은 쌍방울 그룹에서 사회이사로 채용해서 그 사람한테 주는 형태, 이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이런 7건의 우연이 한꺼번에 등장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 부분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그냥 기자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엊그제 보니까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서 그 얘기를 했더군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로 배당을 했는데 관할이 수원이라 이송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에서 과거 관련 사건 무죄가 확정됐고, 경기 남부경찰청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어서 수원지검 이송으로 결정했다. 대검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김호수 검찰총장도 오케이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봤더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배당을 했던 것은 12일이고요. 그리고 수원지검으로 이송한 것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13일.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15일 수원지검 공공수사 2부로 배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수원지검장이 누구죠? 신성식이라는 검사입니다. 신성식 검사가 수원지검장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때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있어가면서 윤 전 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채널A 사건이 있죠. 이때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 총선 개입을 위해 공모했다, 이런 취지의 KBS 오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오보 사건의 직접 취재원이 신성식이다. 이때 서울중앙지검 차장이었거든요. 차장검사였거든요. 직접 취재원이 신성식이다. 근데 그 사건 지금 고발돼 있습니다.
수사 진척 없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인 사람이고, 더 중요한 문제. 이 사람은 검찰 출신 중에 중앙대 출신이 거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검사 중에 정말 몇 안 되는 중앙대 출신인데,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의 중앙대 후배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그 뭐 이송한 그 이유도 이정수 지검장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뭐 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정수 지검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에게서 이 사건이, 이재명 지사 이 사건이 이재명 지사 대학 후배인 지검으로 이송이 됐다. 이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법조계에 한번 취재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권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사건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수사팀을 확대해서라도 어느 한 곳으로 모아서 통합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수사의 ABC죠. 자,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쪼개기로 해놨다. 이재명 지사 대장동 의혹에 대한 그 수사는 중앙지검이 해가면서 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수원지검으로 옮겼을까? 그것도 집권당 후보 이재명 후보의 대학 후배가 지휘하고 있는 곳으로. 이게 상식에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결국 핑퐁 의혹이 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중앙지검에 배당까지 했다가, 뭐 배당했다가 딴 데로 옮기는 게 뭐 유사일에 처음이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합당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된다. 근데 이게 과연 합리적이냐? 이거는 그렇지 않다. 법조계의 일반적인 상식과 어긋난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핑퐁으로 하느냐? 여기에도 무슨 또 꼼수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기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정말 베테랑급 법조 출입 기자들이 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하는 수사는 당연히 취재도 열심히 이루어지고요. 보도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지검으로 가면 제가 뭐 수원지검의 출입 기자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 법조 전문 기자와 수원지검은 지방주재 기자들이 그 취재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 문제에 관한 주목도도 떨어지고 언론의 보도 양이나 보도의 전문성도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지방주재 기자는요, 수원지검만 취재하는 게 아닙니다. 지방의 일반적인 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사건을 지방주재 기자가 처리합니다. 당연히 전문성도 떨어지고 주목도도 떨어질 수가 없겠죠. 아마도 그런 걸 노렸을 가능성도 있다.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 이 사건을 뭉개려는 것 아니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는 그냥 적당히 하는 둥 마는 둥. 아니, 지금 대장동 의혹 사건도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뭐 그거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황당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뒤늦게 했는데 그것도 또 성남시청 시장실은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 대장동 수사도 의혹 덩어리인데, 이재명 집권당 후보와 연관된 또 다른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한 수사는 착수도 하기 전에 이리저리 핑퐁하다가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대학 후배가 지휘하는 곳으로 옮겨졌다. 그것도 언론의 주목도가 떨어지는 곳으로. 이 얘기는 결국 이 사건을 처음부터 이 사건은 뭉개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대장동 수사는 뭐 수사의 방식이 틀렸다 뭐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이거는 수사가 출발부터 삐그덕거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과연 이재명 후보의 중앙대 후배인 신성식 지검장이 지휘하는 수원지검에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출발부터가 저는 이미 틀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 판단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핑퐁하고 뭐 이재명 지사의 그 대학 후배가 뭐 지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걸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공격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지금 현재의 김호수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집권당 대통령 후보를 제대로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국민들한테 진실은 이겁니다라고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우리 국민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검찰의 신뢰가 떨어졌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을 물러나면서 검찰의 신뢰는 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대장동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고 바로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출발부터 삐그덕거린다 하는 데에서 지금 이미 국민들은 알아버렸다. 그러면 이거의 정치적 파장? 그건 뭐 어찌 보면 보나마나죠. 결국은 많은 수의 국민들이 이거 뭉개려고 하는구나 라고 주목하고 수원지검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고 수원지검은 결국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흐지부지 하거나 그러니까 계속 누가 물어보면 기자가 물어보면 수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내년 3월 9일 대선은요 4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4개월 보름 정도 남았는데 자 그동안에 이 사건 아마 열심히 하더라도 수사 매듭 짓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본다면 처음부터 중앙지검에 배당했다가 수원지검으로 옮기는 과정 그 다음에 수원지검의 그 지검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여권에서 이 사건은 뭉개자. 대장동도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그 감당하기 벅찬데 이 사건은 뭉개자 하는 차원에서 핑퐁 끝에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대학 후배가 지휘하는 쪽으로 사건을 넘긴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글쎄요 정확한 거야. 앞으로 시일이 지나보면 드러나겠죠. 근데 이거의 정치적 효과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정치적 효과는 오히려 아마 국민의힘 쪽에 유리한 국면이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말 공격하기 좋은 먹잇감 또 하나를 맞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마 제대로 된 판단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